안녕하세요. 오늘 나래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교토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행 짐을 풀다가 제가 반복적으로 꼭 필수템처럼 챙기는 아이템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요, 여행 꿀템부터 꿀팁까지 알려드릴 예정이고, 저번에 올렸던 일본 A to Z 영상 기억하시죠? 이 영상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후로 일본 입국 때 업데이트된 내용이 조금 있거든요. 일본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도 꼭 필수로 시청해 주시고요. 저처럼 임산부이신 분들이 해외여행 할 때 필수로 알면 좋을 만한 정보들도 있어서 오늘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진짜 다양한 정보가 쏟아집니다. 이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첫 번째 아이템부터 보여드리면 소니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입니다. 여행 갈 때는 다른 건 몰라도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만큼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내 환경 자체가 사실 굉장히 낯설고 힘든 공간이잖아요. 그 좁은 좌석 안에서 막 꼭 붙어가지고 몇 시간 동안 가야 되는 환경인데 이 비행기 엔진 돌아가는 소리부터 외부의 환경적인 소리 그리고 기내 안에서의 소음까지 시간이 지나면 피로감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쓰고 나서부터는 저는 진짜 그런 것들에서 완전 나만의 존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외부의 환경이 어떻고 소음이 어떻든 간에 완벽하게 단절. 기존의 그 기내 환경에서의 힘든 게 한 100이었다라고 하면 이 노이즈 캔슬링을 쓴 후부터는 거의 30? 그 블랙이랑 실버 컬러 두 가지가 있었고 이번에 나온 신상 컬러가 요 미드나잇 블루 컬러더라고요. 어떤 컬러가 예쁜가요? 사실 요 컬러가 지금 제 룩에는 찰떡이기는 한데 평상시에 약간 시크하고 좀 모던한 룩을 입을 때에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미니멀해지고 좀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OOTD를 타지 않고 여기저기 매칭하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이 케이스도 되게 좋았던 게 부피감이 있기는 하지만 헤드폰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부분이 좀 완벽하게 보호되는 느낌이 있었고 하드 케이스예요. 되게 고급스럽고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달고 다니기에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보면 따로 작은 공간이 있어서 오잉? 요런 뭐 충전 어댑터라든지 이런 거를 넣고 다니기에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좋았던 게 제가 이거 직전에 최근에 너무 유행을 많이 하니까 다른 헤드폰을 좀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고 한 2달도 안 돼서 팔았어요. 너무 무거워서. 저한테는 좀 버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딱 이렇게 차면 되게 가벼워요. 250g 정도? 장시간 차고 있으면서 목이 뻐근해진다거나 어깨가 아프다거나 이런 느낌 없었고요. 착용감이 진짜 좋아요. 이 쿠션 부분이 되게 말랑말랑말랑 소프트하거든요. 좀 큰 귀걸이를 하고 있는데도 전체적으로 감싸는 이 느낌이 되게 좀 편안한 편이고 저는 평상시에 안경 낀단 말이에요. 근데 안경을 끼고 헤드폰을 두르면 이쪽을 눌러서 풀 때가 많거든요. 이거는 밴드 부분들까지도 되게 말랑말랑한 쿠션감이 좀 있는 편이라 안경을 끼고 장시간 동안 같이 헤드폰을 사용하고 있어도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압도적입니다. 이게 기내에서도요, 물론 비행기 기종마다 조금 다르지만 소음이 심한 자리가 있고 약간 조금 터뷸런스가 심한 자리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날개 쪽 자리가 터뷸런스는 덜한데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날개 쪽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도 그 외부의 소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리지 않고 완벽하게 딱 차단이 돼버리니까 편했고 사운드도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멀티 포인트가 또 2개까지 가능해서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보다가 아이패드로 보다가 이제 이럴 때가 있는데 딜레이가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더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2개 입같이 정말 맛있는 음식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이게 스픽 투 챗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어디 가서 주문을 한다거나 승무원분들이 뭐 식사 나눠주실 때 뭐 드시겠습니까? 이러면 보통 우리 어때요? 이렇게 있다가 네? 네?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얘를 이렇게 딱 낀 상태로 제가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음악이나 영상이 딱 끊겨요. 그래서 외부의 소리가 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점도 좀 되게 작지만 편안하기는 하다. 지금은 소니 헤드폰으로 음량 테스트 중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은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동전 지갑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게 요즘 뭐 일본도 카드가 많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카드 안 되는 것들 많아요. 일본은 또 1,000원 단위까지도 다 동전이다 보니까 좀 동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100엔, 50엔, 10엔, 500엔 해가지고 구역별로 넣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되게 간편하고 한 포켓당 5개까지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공간이 남으면 이렇게 뒤집었을 때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뭐 잔동 거슬러야 된다거나 아니 뭔가 결제할 때 빨리빨리 500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탁 낼 수 있으니까 간편하더라고요. 구매를 선뜻 못했었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좋아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쯤 사두세요. 뭐 다른 것들은 지갑 형태도 있고 동그란 파우치 형태도 있고 막 이러는데 우선 공간 차지를 많이 하니까 그게 또 부담이거든요. 근데 저 요거는 되게 작은 그 동전 지갑에도 쏙 하고 들어가서 다른 카드 같은 거 넣을 공간까지 남으니까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필수 아이템 바로 멀티 어댑터예요. 멀티 어댑터는 꼭 챙겨두세요. 뭐 일본 여행뿐만 아니라 유럽이든 미주든 어디를 가시더라도 이 전압이 다르면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 그때마다 맞춰서 또 110 볼 때 따로 240 따로 어댑터 사는 것도 돈이잖아요. 이 제품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파집이 되게 탄탄하고 보관 파우치가 또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 들고 다닐 때도 좋더라고요. EU, US, UK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별로 나뉘어져 있죠. 얘를 이렇게 싹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면 되고 내가 꼽는 것들은 여기다 꼽고 특히 좋았던 게 여기 USB 포트. USB 포트를 4개나 꼽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C타입이 꼽히지 않아서 그게 조금 한 가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하나 있으면 확실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기왕 살 거면 요거 하나 정도 사두셔서 오랫동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아이템은요 바로 유모차 거리입니다. 하실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아무거나 구매를 하시면 되고 캐리어 들고 다니다 보면 내가 이제 따로 들고 다니는 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막 캐리어 끌다 보면 버겁고 힘들고 그러시죠. 여기다가 거는 거예요. 원래는 유모차용으로 나온 건데 요게 이렇게 벨크로 타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캐리어 그냥 핸들 부분 이런 데다가 이렇게 걸어 두시면 얘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 상태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짐을 여기다가 이렇게 싹 거시면 됩니다. 짐을 끌고 다닐 때도 버거움이 없고 작지만 되게 간편함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것도 빠르게 추천. 그리고 당연히 필수로 챙겨야 되는 거 보조 배터리.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충전이 안 돼서 핸드폰으로 고생한 적이 좀 몇 번 있어요. 그래서 필수로 큰 거 하나 정도는 챙겨 놓습니다. 좀 급한 상황에서 좀 사용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 다닐 땐 이것도 못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워크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아래에다가 딱 부착을 하면 되거든요. 무게도 되게 가벼운 편이라서 손목에 부담도 없고 그냥 4500mAh 정도 돼가지고 뭐 용량이 작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2가지 정도 가지고 다니면 여행에서 당황스러운 순간이 덜하다. 그리고 그 다음 아이템은요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거 브랜드는 압축 파우치예요. 이거는 뭐 사실 제가 저번에도 광고로 한번 보여드렸지만 광고를 떠나서 제 돈으로 먼저 샀었고 되게 만족을 해서 광고를 받아들였던 제품이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살림 꿀템으로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여행 올 때는 당연히 너무 좋죠. 이번에도 모든 옷을 파우치 요거 하나에 다 놓고 왔어요. 요거는 뭐 신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 구역별로 나눠서 오니까 이미 뭐 저는 지금 여행 그 캐리어 반은 텅텅 비워서 왔거든요. 그럼 그거는 쇼핑에서 채워서 가면 되잖아요. 브랜드는 어쨌든 다양한 파우치를 써봤지만 압축력이 진짜 1등. 너무 좋고 지퍼도 탄탄해서 터질 걱정 없이 확실히 좀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얘는 확실히 이만큼 있는 게 이렇게 주는 그런 좀 매직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서 기회 되시면 지금이라도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요거예요. 오잉? 이게 뭐지? 싶으시죠? 이게 종이 비누예요. 다이소에서 구매를 해왔고 1,000원 주고 샀거든요. 이제 해외여행을 가면 내가 어떤 환경에 놓일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는 호텔이나 식당 핸드워시가 없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안에 필름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 장이 되게 얇아요. 근데 이거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물을 딱 틀어가지고 얘를 비비면 몽실몽실하게 이렇게 거품이 나면서 많이 건조하지도 않은 편이고 사용하기가 딱 좋더라고요. 물만 있으면 손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은
슬리퍼예요. 근데 슬리퍼는 뭐 당연히 필수죠. 이거는 뭐 여기저기 가지고 다니기도 좋지만 저는 왜 이 제품을 필수로 챙기느냐? 호텔에서 쓰려고. 그 호텔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끔 그 슬리퍼, 호텔 슬리퍼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호텔 슬리퍼를 받아도 그게 좀 도톰하지 않고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종이? 부직포 같은 느낌? 그런 제품을 받을 때가 많다 보니까 약간 좀 걸었을 때 그 기분이 그냥 지면에 내 발이 닿는 느낌이라서 별로 그렇게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좀 얇고 납작한 이런 플립플랍을 하나씩 좀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면 욕실을 들어가든 아니면 이 방 안에서 생활을 하든 좀 찝찝함이 덜하고 내 발이 바로 지면에 닿는 느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처럼 좀 찝찝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요 슬리퍼는 하나씩 좀 가지고 다니세요. 그 다음은 요 약통 케이스예요. 요것도 다이소에서 제가 2,000원인가 1,000원인가 주고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좋은 게 약만 넣어서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데일밴드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큰 연고 이런 것까지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비타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요일별로 1, 2, 3, 4, 5, 6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고 반창고나 아니 기상약품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또 구획을 나눠서 크게 작게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닫아놓으면 파우치 안에 쏙 넣어서 다닐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하나쯤 꼭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가 또 체력이 돼야 여행도 되는 거니까 비타민이랑 이렇게 약통 케이스 같이 꼭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마지막이죠. 남편이 가지고 나가버려가지고 실물이 없는데 트래블 월렛 카드예요. 이거 저번에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카드가 있으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 계좌에서 충전만 해놓았다. 그럼 그때 현지에서 그때 그냥 수수료 없이 결제를 할 수도 있고 긴급하다 싶을 때는 ATM기에서도 바로 그냥 뽑을 수가 있어서 간편한 하나의 체크카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 가능한 나라도 좀 많은 편이니까 그런 점도 안심이고 이런 거 하나 정도 있으면 확실히 좀 환전 수수료나 이런 거에서부터 조금 그나마 해방이 될 수 있어서 그거는 필수로 하나쯤 꼭 챙기세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필수로 챙기는 여행 꿀템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꿀팁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빠르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여권을 놓고 왔다 할 때 있으시잖아요. 여권을 놓고 왔네? 당장 집을 가야 되나? 퀵서비스를 불러야 되나? 이때부터 멘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는 집에 간다 안 간다? 안 가셔도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공항 내에 외교부 여권 민원실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긴급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내에서 와이파이 가능한 거 알고 계신가요? 항공사마다 다르고 기종마다 조금 달라요.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잉 737-8 이 기종 안에서는 기내 와이파이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올 때 그 기종을 탔는데 와이파이가 바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바로 볼 수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소형기다 보니까 앞에 모니터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지루하지 않도록 내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연결을 하면 바로 기내 엔터테인먼트 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요금제 결제를 하시면 따로 인터넷 브라우징이라든지 아니면 SNS 같은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국 수속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접종 증명서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도 자유롭게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입국 수속이나 세관 수속은 동일하게 하셔야 되는데 예전처럼 그냥 종이로 수기 작성을 하셔도 괜찮지만 비짓 재팬을 꼭 입력하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고 싶다 하신다면 비짓 재팬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미리 세관 신고, 입국 신고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 두 개만 하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이 바로 입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임산부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행할 때 좀 필수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정보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인천공항이든 김포공항이든 아니면 해외 공항에서도 임산부나 아니면 좀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 장애인, 그리고 신생아 같은 경우는 따로 패스트 트랙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가끔 이걸 몰라서 긴 대기줄을 기다리면서 버거워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내 수속 체크인 하실 때 짐 붙이면서 미리 말씀을 하세요. 알아서 교통약자 우선 스티커를 발급해 주실 겁니다. 그거 붙이고 들어가면 패스트 트랙으로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역시나 일본에서 나올 때에도 바로
수속 기다리지 않고 따로 좀 이렇게 빼주셨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아도 돼서 임산부 분들은 엑스레이에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안심. 혹시 모를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 영문 확인 증명서를 관할 산부인과에서 꼭 하나쯤 발급받아 주시는 거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 정말 방대한 정보를 좀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사실 배가 많이 불러오고 있어서 체력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좀 많이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바꿔드릴게요. 안녕!